네, 전문가에게 생활 꿀팁을 들어보는 생활의 지혜 시간입니다. 꽃피는 4월이지만 학생들에겐 마냥 웃을 수 없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중간고사 때문인데요. 특히 2020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내 교과 성적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필고사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교육 전문가 모시고 중간고사 대비 방법부터 2020년 대입 전형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이제 4월은 중간고사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또 학년별로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시기별로 중간고사 대비 방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전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되고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담당 교과 수업 내용일 텐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 놓치지 않아야겠죠. 네. 이제 그러려면은 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학 그 바둑에서 복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학교가 끝나고 뭐 야자 시간이나 독서실에서 꼭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수행 평가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점수를 매길 때 학교에서 그 수행 평가랑 지필고사의 비중을 거의 절반 정도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행 평가라는 게 이제 옛날로 치면 어떤 과제물이 될 텐데 그 제출 시기나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점수화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에서 이제 시험 지필고사를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경우 2등급 또는 정말 안 좋게는 3등급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 수행 평가를 잘 지키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하고 제출만 잘해도 점수 깎이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필고사뿐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까지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참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평가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해야 될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수행 평가 내용 중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PPT나 UCC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발표할 때 그 듣고 있는 청중들, 그러니까 뭐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급 친구들 대상으로 그 관심을 사로잡는 발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그 생활기록부 세특 상황의 기재가 잘 되고요. 그게 나중에 대입해서 자소서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평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필고사나 이런 수행평가도 중요한 것이 수시 전형에서 우리가 이제 학종이라 부르는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2020년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좀 한 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보통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내신 네. 성적이 3학년 때 좀 잘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평가가 좀 좋아집니다. 소폭 상승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후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내 뭐 경시대회나 또는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지적 호기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가 독서 활동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책을 몇 권 정도 읽는 게 좋은가요? 네, 라는 몇 질문을 권이나 해요. 읽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 다다익선이에요. 이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데 네. 이제 대충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한 5학기 동안 한 40권에서 60권 정도가 네. 이제 평균치가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읽는 친구들은 막 90권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기재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네. 근데 이제 1, 2학년 때 그 독후 활동이 좀 적었던 친구들, 뭐 한 10권 내외 정도 있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한 학기 과정 동안도 그 정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너무 많이 의욕적으로 읽었다고 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입에서 이제 그런 학생 종합전형에 들어갔을 때 예. 서류 통과하고 면접 시간에 소명이 안 돼가지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양도 중요하겠지만 이 독서를 얼마나 자기화했느냐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신입생이나 고2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또 네. 이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요. 뭐 대학에서 확인할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봉사활동이나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자신의 진로가 좀 구체화시키고 네. 거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의대나 의사가 목표라 하더라도 1학년 때는 그런 의료 분야 이런 거 떠나서요. 여러 방면에서 뭐 테드 영상이나 듣고 기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료를 수집하고 네.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부터 이제 뭐 과학 탐구 파트에서 심화 탐구 보고서를 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일단은 어쨌든 좀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는 학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끝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많겠지만 고민도 많을 거고요. 네.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옆에 친한 친구들하고 서로 도움 주면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모두 힘내시고 중간고사에서 좀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전용민 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